안녕하세요.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길을 찾았을까?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길을 찾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그 말부터 한 2천여 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삼성다음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의 지인도 외국에 계시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이 네 가지를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사직생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근데 오너가 먼저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88조 6천억 원의 R&D 및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직원을 44%를 지원을 했어요. 다른 MX 사업부나 이런 데는 거의 0. 몇 %밖에 안 했어요. 퇴사하는 사람 자리 메꾸는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으면 뭐가 이렇게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성과가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무슨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이른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삼성에 대한 그림인데 요즘은 인공지능 AI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표현은 잘 돼 있지만은 뭐 인간미 같은 건 그렇게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기술진이 천안 캠퍼스에 와서 HBM을 오디트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단 HBM3E가 이제 콜 통과를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하고 경쟁 구도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제가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8단 HBM3E를 콜을 통과했다고 해서 많은 물량과 좋은 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량도 적게 줄 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가격이 한 절반 정도로 후려치려는 그런 제의를 이미 작년 11월인가 12월에 했었거든요. 그러나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물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를 떠나서 하여튼 이 AI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벤더사로 들어간다, 공급사로 들어간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4년 작년에 GTC에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죠.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GTC 2025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젠슨 황이 HBM3E 삼성 거기에다 진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입을 못했거든요. 자,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중국의 이구환신,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낡은 걸 바꿔서 새 것 사면은 보조금을 정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수요 증가. 그리고 낸드 가격도 반등해요. 낸드가 왜 반등했냐? 감산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길게 본다면 또 HBM4가 있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HBM을 만드는 병렬이죠. 병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HBM4부터는 이렇게 직렬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보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 로직 다이라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것도 파운드리로 지금 삼성도 지금 하고 있고 이 밑에 있는 이거 여기도 지금 전부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베이스 다이도 유리기판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HBM4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제 블로그에 HBM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 블로그를 한번 와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8단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월 달에 방문했다 3월 달에 지난주 초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 진입
HBM3는 지금 엔비디아 가고 있지만은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8단 HBM3 콜 통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시장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삼성이 뭐예요? 물량 깡패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가장 많은 물량이 월 10만 장이었고 삼성전자는 20만 장을 목표에다가 17만 장 쪽으로 좀 줄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지만 AMD라든가 빅테크 기업에 상당히 많은 양을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한다 그러면 시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HBM 때문에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 콜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작년 11월인가 콜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 생산을 했죠. 위험 생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율이나 품질이 잘 나왔으면 됐는데 그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과 전년도에 이어서 내수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HBM이 통과가 되고 두 번째로는 내수 신장이 살아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보면 이게 지금 올해 1분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여기 보면은 D램하고 낸드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업황 회복의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메모리 봄바람이 이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실은 반도체가 봄날인데 사실은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는 반도체 겨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반도체 겨울은 삼성만 겨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본다면 반도체 시장의 이제 시장 동향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전망을 본다면 AI 이제 시장에서 다음 달, 그리고 2분기부터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스마트폰 판매량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25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페루는 지금 막 센세이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레거시 반도체의 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은 뻔해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낸드 가격이 상당히 반등했어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고 낸드가 감산의 영향이에요. 삼성이 감산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SK나 마이크론은 감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거는 이게 파운드리죠. 그래서 4분기 파운드리 TSMC는 67.1%, 삼성은 8.1%. 2019년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9% 정도 됐어요. 이 편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물럭해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TSMC가 파운드리에서 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게 지금 금액이 이렇게 있지만 작년에 보면 한 해 동안 4 내지 5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올해도 한 3조 원 적자를 예상을 하고, 삼성 파운드리 한진만 그 사장은 올해 3분기부터 적자를 벗어나 흑조 기자로 넘어가겠다고 하지만은 희망사항이 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적자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 HBM3 8단 12단 반도체 성공적인 실적은 삼성전자에게도 사업 희망을 주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퀄컴을 만나고 AMD를 만나고 엔비디아를 만나고 이렇게 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반도체가 아주 그냥 탁월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겨울이 아니라 봄처럼 따뜻해요. 근데 삼성만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약점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파운드리 얘기가 또 나오죠. 이제 4세대 4나노 공정 SFX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생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2나노 1.4나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첨단이죠. 근데 3나노를 GAA3나노에서 지금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을 지금 2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에서 보면 20% 3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물어봤더니 10%랍니다. 그게 지난달이었어요.
그리고 TSMC의 2나노는 지금 테스트 생산에서 60%의 수율이에요. 거기서 20%만 올라가면 대량 생산 하반기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4 2나노를 TSMC하고 지금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하반기에 생산하기 때문에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삼성이 얼마나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죠. 여기에 D램을 지금 뭐 작년에 한 4%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10%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램 시장이 지금 뭐 삼성, SK, 마이크론인데 여기에 끼어들겠다는 거죠. 4위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이구 환신이라든가 이 레거시 그 D램이 얼마나 시장이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할 거에 따라서 10%가 될까 못 될까 그렇게 되는 거죠. HBM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탑밴더 뭐 퍼스트 서플라이어죠. 마이크론이 2등. 그런데 마이크론은 물량이 좀 작거든요. 작년에 뭐 한 2만 장, 올해 한 5만 장이니까 아직까지 캐파로는 아직은 모자르죠. 그러나 삼성이 지금 3위로 예상이 되고 기술력 향상이 중요한 거죠. 참 이제는 뭐 삼성이 8단 HBM3E에 콜 통과가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수율이 안 나오면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큽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시장 전략을 또 한번 보면 삼성전자하고 TSMC 간의 문제는 수율 문제예요. 이게 파운드리에서도 수율 문제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HBM에서도 엄청난 수율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4나노에서 80% 정도의 수율을 확보했다는 것은 괜찮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80%는 대량 생산을 할 그 정도의 그거를 수율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만간 아마 그 성적이 나올 건데 기대가 큽니다. 투자 심리.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 심리를 해야지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대외적인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HBM도 콜 통과를 될 것 같고 파운드리도 4나노에서의 고객사가 지금 꽤 많은 이렇게 고객사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수율도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 그래서 평택 캠퍼스의 P4, P5를 어떻게 공사를 재개할 건가, 그 다음에 4나노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참 중요한 거고, 엔비디아의 칩 시장에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반 엔비디아파들이 지금 굉장한 속도로 지금 추격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굉장한 칩을 이 HBM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량 경피가 삼성이잖아요. 작년에 사실은 20만 장을 목표로 세웠다가 17만 장으로 조금 다운을 했어요. 여전히 20만 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HBM3 8단, 그 다음에 상반기 중으로 12단까지 콜 통과를 한다 그러면 물량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가 아마 이번에 GTC 2025에서 젠슨 황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될 거란 말이야. HBM4에 루빈까지 얘기가 되고 루빈 울트라까지 얘기가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단만 문제가 아니고 16단도 HBM3E를 삼성전자도 만들긴 했는데 시장이 뭐 형성이 안 될 거라 해가지고 그냥 대량 생산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상반기 중으로 16단 HBM3E도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HBM4로 가기 전에 어쩌면 틈새 시장인 16단 HBM3E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네 번째로는 이제 HBM4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뉴데일리 경제에서 지난 1월 달에 나온 거죠. 제가 유튜브도 한번 찍었는데 삼성이 승부처인 HBM4를 6개월 앞당겨서 양산 승인을 추진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생산을 할 것이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지금 이 HBM4를 만들려면 원C D램을 해야 되는데 이 원C D램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다이는 지난번에도 이제 그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 산하에서 생산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입장에서는 원시 디램도 만들어야 되고 베이스 다이도 산하에서 잘 나와야 되고 HBM4를 또 12단, 16단, 20단까지 이렇게 패키징 하는 것도 수율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GTC 2025에서 젠슨 황이 HBM4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SK 하이닉스, AMD는 뭐 이제 그 HBM4보다는 지금 AMD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HBM3, HBM3 8단, 12단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삼성전자라든가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GTC 2025가 개막이 되면서 어제부터, 그리고 월요일부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저기에서 작년처럼 이 젠슨 황이 웨이퍼를 갖고 와서 그냥 삼성 HBM3 8단 그냥 오케이 사인이 하나 난다 그러면 이건 뭐 사실상 시장이 끝이거든요. PC 시장도 지금 수요가 회복 중이고 IT 전방 수요도 살아나고 있어요. 단지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수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하반기에 HBM4를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길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찾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여기서 적절히 대응만 한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부터 제자리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3월 18일인데 저는 SK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SK 하이닉스의 내부 사진을 찍어와서 제가 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